노년기의 특징을 신체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퇴행과 기능 손상이다. 노년기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진다. 어쩌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기를 포기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살던 집에서 떠나야 하고 그에 따라 환경들도 변화한다. 배우자가 아프고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재정 상태는 점차 악화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놀라운 심리적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적응력은 더 높아진다. 특히 수능 능력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주변의 변화에서 생기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브란트 슈테터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인생 최종 구간, 즉 죽음을 앞둔 최고령기에 이르러 오만 가지 부담들이 더욱 심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동화와 수능 체계가 완전하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노년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의 객관적 특징들이 아무래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건강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계층이 높을수록 만족감과 행복감이 크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 기준들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리는 평가들보다는 덜 중요하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독일 노인문제센터 소장인 심리학자 클레멘스 테슈레머 교수는 삶에 대한 전체적 만족감은 객관적 건강, 실제적 소득, 배우자 존재 여부보다는 건강과 생활 수준에 대한 자신의 평가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 등에 더욱 좌우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이 듦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는 길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들에 맞서 처절하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항복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의 목표에 집착하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하기에 능력에 맞는 목표들을 새로 정립해야 하는 그 시기를 적절히 파악해야 한다. 정신분석가 슈미트 바우어는 노년기의 핵심 과제는 질서정연한 후퇴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후퇴는 삶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새로운 지점으로 새로운 목표 체계로 이끈다. 노년기에는 인간의 능력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에어랑엔 뉘른베르크 대학교 노인심리학연구소 소장인 심리학자 프리더 랑 교수는 노년기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결손을 상쇄할 능력을 동원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느낄 때이다 라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노년기의 한계는 예를 들어 예전에는 힘들지 않던 활동을 하는데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쉽게 지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귀가 어두워지거나 교통 상황에 점점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한계를 무시하거나 자기에게 익숙한 능력들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예전에는 능력을 보였던 일이 점차 스트레스가 되고 지식은 무지가 되고 유의미하던 활동이 공격적 태도가 된다. 그러니까 헬스클럽에서 억지로 아령을 들어 올리는 일은 건강을 지키거나 운동신경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확하게 나타나는 돌이킬 수 없는 노년의 징표들에 맞서려는 것이다. 고약한 일이지만 이처럼 노년의 징표들에 분연히 맞설수록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감지한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변화 및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거나 그런 변화에 적응하려고 의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우리의 목표는 대개 여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가정하는지와 관계가 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면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는 중요도가 낮아진다. 그 대신 안전을 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전체적으로 최대한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활동들에 점점 더 에너지를 투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편견들로 인해 생긴 노년에 대한 나쁜 인상들 때문에 더는 이룰 수 없는 목표들에 지나치게 오래 집착할 수도 있다. 즉, 노년에 대해 과장되게 강조할수록 그로 인한 손실들은 더욱 통제불능으로 보이고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도 늘어난다. 게다가 목표를 버릴 적절한 순간을 깨닫고 그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는 일을 누구나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인적 목표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즉, 목표가 많을수록 하나의 목표에서 벗어나기는 쉽다. 그리고 목표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경직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상위 목표인 자유로움을 오로지 할리 데이비슨 타기를 통해서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유로움을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필요한 순간에 할리 데이비슨 타기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다. 그러므로 자기 목표 체계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자신이 이런 활동을 통해 이루려는 무의식적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목표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를 변화시킬 기회가 생긴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주변 환경에 대해,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통찰과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예전의 목표들을 버릴 적절한 시점을 찾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학자들이 지혜라고 부르는 것을 얻는 데에도 중요하다. 지혜란 단지 사실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나 실천적 지능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탐버그에 따르면 지혜란 자신의 이해관계,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일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다. 그런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으려면 서로 모순적인 정보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적응 체계가 폭이 넓고 개념적으로 유연할 때에만 가능하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기껏해야 노인 중 5%만이 지혜로워진다. 하지만 나머지 95%의 노인들도 대부분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과거의 목표들로부터 언젠가는 풀려난다. 우리 대부분이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80살이 될 때까지도 젊은이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젊은이가 자신의 삶에 알맞은 목표들의 기초에서 노인의 삶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한마디로 노인을 타인의 관점, 즉 젊은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의 전 소장이자 노인 연구자인 파울 발테스가 제시한 선택, 최적화, 보상 모델에 기초한다면 이런 적응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리가 특히 잘하거나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목표들을 선택하여 집중한다면 훌륭하게 나이 들 수 있다. 그 후 훈련을 통해 특별히 이 과제들을 최적화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다른 부분의 결손을 최대한 보상하는 것이다. 발테스는 이에 대한 전형적 사례로 나이 들어서도 탁월한 기량을 보였던 피아니스트 레너드 번스타인을 든다. 그는 나이가 들어 손가락 기술이 떨어지자 아주 빠른 곡의 연주를 포기했다. 대신 남은 곡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그리고 그 곡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느리게 연주하여 그러한 속도 변화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게 했던 것이다. 노년기에도 심리적 적응을 통해 노화로 인한 신체적 환경적인 손실들이 어느 정도 상쇄될 뿐 아니라 목표 체계를 바꾸는 데 따른 새로운 소득으로서 참신한 관점과 특징들도 생겨난다. 가령 노인들은 자신에 대한 기대, 업적에 대한 요구, 의무 등이 많이 없어지므로 더욱 자유롭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경쾌한 느낌이 들고 인내심도 늘어난다. 경이로움을 느끼는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평정심도 커져서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인생 경륜과 전문성이 늘어난다. 많은 노인이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를 이전보다 더 즐기게 된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풍부해지는 노인도 많은데 자신의 고충과 걱정과 결핍에 대해서도 그렇게 된다.
노인학자 프리덜 랑 교수는 인생의 모든 시기는 각각 독특한 소득과 손실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심리치료사이자 전직 임상심리학 교수인 에바 예기 교수는 노년기에는 어떤 영역에서도 이전과 똑같은 것이 더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그것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라고 적고 있다. 물론 많은 노인들이 노년기를 그렇게 나쁘게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꼭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 시기를 부푼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안다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노년기에 대해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레베카 레비가 50살에서 94살까지의 노인 660명을 대상으로 23년간 진행한 연구가 잘 보여준다. 연구가 시작될 무렵 나이 듦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 연구 초창기에 나이가 들어도 만족감이 컸던 사람들은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사람들에 비해 평균 7년을 더 살았으며 이는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의 활력 정도와는 무관했다. 우리에게는 노년기의 많은 변화들에 적응하는 놀라운 재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적응 과정을 통해 단지 노년기에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노년기에 대응해야 할 우리 자신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들은 어떤 것인가? 그중 어떤 변화들을 감내해야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변화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적응 과정을 통해 우리의 성격과 인성은 어떻게 변하는가?